별다방. 안녕하세요. 여기는 별다방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벌써 오늘이 제28강 마지막 영상 강좌입니다. 그동안에 대구에 있는 근대 골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어르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대 골목은 이번 강좌로서 제가 정리가 됩니다만, 대구에는 근대 골목뿐만 아니라 팔공산도 있고 비설산도 있고 나머지 수성구 등 많은 곳에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대면 강좌에서 또 마무리 못한 부분은 계속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영상 강의는 오늘 이번 영상으로서 끝난다 하더라도 대면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산동 인쇄전시관부터 마지막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동 인쇄전시관입니다. 저 가운데 보이는 건물이 중구 남산 2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좌측 건물이 인쇄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인쇄전시관은 인쇄골목과 자동차 부속골목, 천주교구 일대의 관광자원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남산 백년 향수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인쇄는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남산동에는 인쇄인이 직결한 인쇄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만든 인쇄전시관은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쇄골목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남산동 인쇄골목에 대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인쇄 역사와 한국과 대구 경북의 인사 발달사 등 콘텐츠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쇄전시관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공간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인쇄골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골목은 계산 오거리에서부터 남문시장 내거리, 옛날 구 남남 가발의 내거리까지 한 700m가 되겠습니다. 1930년대 할판 인쇄 시절부터 서서히 인쇄 업종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는 6.25 전쟁 중에 서울의 인쇄 시설과 인력이 피난을 대구로 오면서 한층 더 발달하게 되었고,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해서 2000년대 초에는 1000개의 업체가 밀집해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지역개발구역 지정과 함께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세태 중에 최근에 도시활력 증진개발 사업으로 남산 백년 향수길 조성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유수신호 신학교가 되겠습니다. 제 사진 잘 찍었습니까, 어르신? 그저께 가서 단풍이 든 모습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신학교는 드망주 주교가 신학교 설립을 위해 세계 각지의 원조를 구했는데, 상하이에 거주하는 익명의 신자가 유스티노 성인을 주보로 모시는 조건으로 계획을 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이름이 성 유스티노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천국샘 쪽에서 담벼락으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4년에 초대교구장인 드망주 신부가 교구 사제 양성을 위해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대구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23회로 지정되어서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2014년이 성유스티노 신학교 개교 100주년입니다. 그 해를 맞이해서 기념관으로 재개관했었습니다. 신학교 출신 주교가 되겠습니다. 14년에 건립되어서 1945년에 일제 탄압으로 폐교를 되었는데 67명의 사제를 배출했고, 그 중에 5분의 주교를 탄생시켰습니다. 위에 분. 밑에 김수환 주경은 밑에 따로 되어 있습니까? 왜일까요? 김수환 주경은 지난번에 강의 드렸듯이 유스티노 신학교에 12살 때 2년 과정으로 예비과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 위로 올라가면은 김대건 신부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서상동 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서상동 씨는 이렇게 상을 만들어줬을까요? 중조부 때부터 천주교를 이제 봉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경상도로 조상들이 이주를 했는데 본인은 1850년 김천에서 태어났으나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가 계시는 대구 세방골에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살에 보부상을 시작하여 3만석 갑부가 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성당 지을 때도 많은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1911년에 대구대 교구가 설정되었을 때 교구청 일대 땅을 10,000평을 기부했다고 했었죠. 이것 때문에 대구대 교구 100주년을 맞아서 여기에 상을 세워준 겁니다. 자, 성직자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청란덕에는 뭐가 있었지요? 은혜정문이라고 있었죠. 교회인들이 하는. 그러나 여기는 천주교, 그죠? 성직자 묘지입니다. 여기에 가운데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라틴어로 뭐 적어놨지요? 출입문에 이렇게. 자, 이 뜻은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희라는 의미랍니다. 곧 그의 운명을 돌이켜보며 너의 운명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라. 어제는 그의 차례요, 오늘은 내 차례라고 합니다. 자, 성직자 묘지의 사진을 제가 그저께 한번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잘 찍었습니까? 자, 이렇게. 근데 이 안에 가면은 1915년에 이게 이제 더망저 주교가 이게 이제 묘지 축복식을 거했습니다. 앞쪽에는 신부고 뒤쪽에 마지막 줄이 주교가 되겠습니다. 성직자 묘지에는 대표적인 분이 제가 대구 본당 초임 주임인 김보록 신부, 더망조 신부, 그 다음에 그 제일 뒤에 좌측에 가면은 서정길과 최영수 대주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이쪽에 좌측에 보면 김수환 추경의 바로 위에 김동환 신부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김동환 신부 그겁니다. 자, 성직자 묘지에는 사제 이름과 본명, 사진과 함께 본적, 출생, 서품, 사망일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안익사의 모습입니다. 저 안에 한옥 건물이 안익사가 되겠습니다. 자, 안익사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원래 안익사는 1931년에 성직자들에 의해서 병원 2동을 지었는데요. 한 동은 입원 환자를 위해 수년 안에 지었고 한 동은 외래 환자를 위해 정문 입구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건물은 사라지고 공산댐 건설로 수몰류에게 지었던 한옥을 기증받아서 이곳에 옮겨 놓은 것이 한옥 건물이 되겠습니다. 1980년에 선종한 교구들의 이제 빈소로 사용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익사라는 뜻은 불어로 별채라는 이름을 그대로 발음해서 부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안익사 건물을 제가 가까이서 한번 이래 찍어 보았습니다. 자, 그 안익사 앞에 오면은 탁해 신부와 왕번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앞에 우측에 있는 나무가 왕번나무인데요.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내판에 이제 왕번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자, 이 왕번나무는 프랑스 출신 에밀 타케라는 신부가 제주도에서 사막하는 동안 7,000여 점의 식물을 채집해서 한국 식물 분류학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한라산 북쪽 간음사 일대 지점에서 표본을 채집하여 독일 베른 대학의 케너 교수에게 보내서 감정을 받음으로써 왕번나무가 자생지가 일본이 아니고 제주도임을 세상에 알려지게 한 분이 되겠습니다. 안익사 옆에 이 왕번나무는 타케 신부가 1930년대에 성 유스티노 신학교의 대구 교수로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직서에 제주도에서 가져와서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타케 신부는 지금 현재 성직자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성모당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성모당입니다. 저 가운데 보이는 게. 이렇게. 성묘당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시유형문화재 29호로 지정되었고요. 1918년 더망저 주교에 의해서 건립되었는데요. 더망저 주교가 1911년에 부임을 해서
프랑스 루드르에 있는 성문인께 세 가지를 청문했습니다. 주교관과 신학교를 건설하고 주교자 성당을 증축할 수 해달라고. 그러하면은 대지 안에 가장 좋은 장소에 루드르에 있는 성모동을 모형대로 성모당을 세워서 성모 마리아님께 봉헌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상돈 씨가 준 땅에다가 1913년에 주교관을 짓고 14년에 신학교를 짓고 1918년에 계산성당을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년에 성모 동굴을 공사를 착곡하여 이듬해에 성모당 축성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모당의 모습입니다. 저 중간에 글자가 보이죠. 좌측에 1911이라고 보입니다. 저 뜻은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연도이자 더망조 주교가 후원한 해를 뜻한다고 합니다. 우측에 1918은 더망조 주교께서 교구를 위하여 하느님께 청한 후원이 이뤄진 해도 되고 성모당이 축성한 해를 뜻한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영문 있죠. 저거는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님께 바친 서원의사란 뜻이라고 합니다. 밑에 까만 부분 제가 여기 해놨죠. 좌측에. 저거는 교황 바로 2세께서 84년 5월 1일 날 방문하셔서 기도하셨다는 동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모당의 모습입니다. 자, 성모당은 당시에 대구교구의 프랑스인 사제들과 한국인 사제들이 헌금을 모아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건 좌측에는 봉헌 초함이 되겠습니다. 자, 성모당의 모습입니다. 자, 루르드의 성모님이 15세 소녀 베르나레트라는 소녀에게 18번이나 발언했는 모습 그대로 내부 모습을 안국처럼 꾸며졌고 성모당을 바라보며 오른쪽 상단 마리아상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자, 성모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모당에 간절히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식민지 시절 학도병으로 끌려갔던 김수환 추경의 어머니도 성모당에서 아들의 생활을 기원하여 기도를 하여 기적적으로 살아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모당의 미사 장면입니다. 제가 휴일날 가서 일부러 이렇게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성취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성모당의 동편에 가면은 이런 더망주 주교 흉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흉상과 함께 성모당을 축성하면서 내린 주교님의 유시가 요 밑에 글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6대 교구장 최덕홍 주교와 7대 교구장 서정길 주교의 흉상도 거기에 있습니다. 천주교 대교구청 입구 모습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요거는 대교구청 들어가면은 요걸 행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모습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트르 성 바로 수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녀는 1915년 더망주 주교가 교황청의 지원을 받아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수녀 1명과 한국 수녀 3명이 머물기 시작했는데 계산동 봉당에 있는 김보록 신부가 교우과정에 위탁했던 고아 30명을 이 4사람의 수녀들이 돌보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을 때는 400명까지 늘어났으나 나중에 영감한 양육하기로 하고 외국 입양도 보내고 고등학교 학생 기술교육 등으로 해서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991년 이후에는 영세 자녀들을 대상으로 현재는 백합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밤에 한번 찍어본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국샘입니다. 그 앞에 나오면은 천국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나라 벽돌 기술자인 모서방이라는 사람이 감나무밭이 있던 곳에 샘을 깊게 파서 원래 그전에는 계산성당까지 가서 물을 길어왔는데 마르지 않아서 계산성당까지 가지 않고 이 물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상 이제 28강까지 영상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몸 건강히 잘 챙기시기 바라며 대면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영상 강의 들으시느라고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